자, 1부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저보다 오래 여기 계셨던 바로 그분, 조경상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조금 전에 언더스탠딩에서 요거 나왔더니 요거와 관련된 토블론과 네. 관련된 또 옛날에 무슨 초콜릿 사갖고 해프닝이 좀 있으셨다고. 초콜릿 사갖고 들어오는데 두바이에서 총알인 줄 알고 가방 열어보라 그랬었죠. 한 10년 넘었는데 이거 들고 들어오다가 이 가방에서 이제 총알처럼 찍잖아요. 생겼습니다. 예. 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고 나오셨어요? 예? 끌려가신 가방 열어보고 이제 열어보고 초콜릿이니까? 네, 이제 먹을래? 해가지고 하나 주고 네. 좋습니다. 요거 왔었습니다. 네, 엄청 맛있는 거니까. 근데 두바이에서는 이거 못 먹어봤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촬영하니까 영상으로만 섞여 있어서? 보면은 이제 섞여 있어서 물론 그들도 먹어봤겠죠. 자, 좋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일단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보긴 해야 될 텐데 지난 밤 사이에 약간 저희는 파월이 강경한 말을 할 거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또 실제로 그렇게 세게 얘기하긴 했어요. 자,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네. 싶었어요. 어떤 거냐, 파월도 억울하고 네. 투자자도 억울한. 파월도 억울해요? 네. 투자자도. 그러니까 파월은 아무 말을 안 했었는데요. 네.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시간쯤 됐을 때였을까요? 네. 이제 어떠한 성향의 발언을 할까라고 했을 때 통화정책 보고서 상의 내용들을 보면은 네. 상당히 긍정적인 통화정책으로 가지 않을까를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좀 덜 매파적이지 않겠냐라고 아.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연설하기 직전에는 네, 이거 프리마켓에서도 보면은 일부 종목들 플러스 나 있고 막 네네.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녹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이제 증언을 하고 나니까 네. 시장은 이런 거죠. 파월한테 뒤통수를 맞았네라고 네네. 느끼는 것 같고, 네. 근데 파월 입장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억울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억울했거든요. 통화정책 보고서를 한번 다 읽어보니까 쭉 보니까 네. 뭔가 물가라는 게 당장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현재 금리 상황이 상당히 좀 충분히 제한적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좀 들어 있었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간밤에 한 발언은 네. 이거하고는 좀 약간 좀 다른 성향의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당혹스러웠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상원에 가서 이제 일단 연설을 했을 거고 네.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네. 거고 압박 면접을 받았나 그러면?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가 간혹 쳐났겠죠.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를 망치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니다. 네. 난 경기를 이제 쿨다운 하려고 하는 거다. 뭐 네네. 이런 식으로 답변하거나 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약간 이제 파월이 이제 공화당이 네네네. 소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했었는데 제가 매일매일 시황일기를 쓰는 곳에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썼어요. 파월을 보면요. 네. 항상 지표를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본인이 그렇게 예단하거나 예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FOMC 이후에 나왔던 지표들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 간밤에 이제 증언이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내용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FOMC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금리가 될 가능성이 올라갔다라는 네.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들이 더 빠른 긴축을 수용할 만큼의 높은 물가라든지 네. 아니면 튼튼한 경제 상황이라고 하면은 긴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었고,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 그러면 어떤 거냐? 3월 FOMC에서 0.5%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고, 실제로 페드워치에 들어가 보니까 네. 어제하고 네. 오늘하고 수치가 완전히 역전돼서 이제 0.5% 인상으로
확률이 가장 높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보면 0.5% 인상이 한 36% 정도였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역전돼서 68%에서 70%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완전히 뒤집어진 거고요. 네네. 이와 연달아서 함께 변한 게 뭐냐면 터미널 금리 수준이 네. 상단 기준으로 보면 5.75까지 이제 올라가 버렸습니다. 백악관이 그럴 만도 하네요. 네. 좀 쉬었다 가자 이럴 근데 만도 하네요. 파월도 그 증언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좀 약간 덮으려고 하는 건지는 네네. 모르겠는데 이 금리하고는 실제 실물 경기하고 레깅이 존재한다. 난 네네.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휘리릭 끝냈는데 아니 근데 그 말은 25로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사실. 그런 내용들이 좀 녹아져 있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시장은 그동안하고 좀 달랐어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네. 듣고 싶었던 얘기가 나중에 조그맣게 나오니까 네. 그쪽에서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쪽을 봤던 것 같고 저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네. 0.25%씩 갈 것 같은 분위기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줄 수 있는 충분한 그 어떤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좀 해봤고요. 네. 그 이유는 좀 있으면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올 네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거 보고 딱 좀 한마디로 정리해서 진짜 그러면 좀 금리 인상 세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금리 인상을 그렇게 속도를 다시 뭐 이제 빅스텝으로 간다거나 할 가능성은 전 좀 높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그런 걸 바라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주 만에 나왔잖아요. 네. 이거 방송이 없었던 동안에 나왔던 지표들을 한번 좀 뒤집어 보려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럴까요? 네, 한번 볼게요. 네. 그 지난 2주간은 매크로 싸움이었던 것 같고요.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거는 뭐 PC도 있었지만 사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매자 관리 지수, 그러니까 PMI 지수들을 좀 유의 깊게 좀 봤어야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2주 동안 나왔던 시황들 정리되는 것들을 좀 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표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됐고, 네. 지표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우려가 된다는 방식으로 시황들이 좀 있었는데, 네. 저는 그 헤드라인 수치를 보고 어떤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조금 봤으면 하는 건데, 네. 아까 제가 뭐 PC 말씀을 드렸으니까 PC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네. 하우징과 관련된 물가는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게 보였다라고 판단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더디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방향성을 잡아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는 건졌다. 네네. 다른 건 올라갔지만 하지만 얘네들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하락을 할 거고 그럼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면 하락하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스티키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네. 이게 잘 미끄러서 내려가지 않는다.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다. 이게 원래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든 건데 네. 이제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다 웬만한 아세요, 분들이 이제. 스티키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반감이 저는 없어졌어요.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바꿀 만한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진짜. 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바꿀 만한 네. 느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 스티키하다는 건요 반대로 튀어오를 가능성도 상당히 적겠네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비교 대상인 전에 있던 수치와 현재의 수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연간으로 본다면 한 바퀴 도는 개념이잖아요. 스티키하다라고 하면은 네. 나중에 가서는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빠르게 떨어질 수 둔화되어 있겠네. 있는 것들을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굳이 우리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값이 빠르게 나와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나중에 문제는 될 수 좋은 건 있거든요. 아니죠. 네, 네.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간이 더디게 가는 건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게 쉽게 또 튀어오르지 않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상승폭도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의 감지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내구재와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은 확실히 내구재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고 자동차, 냉장고, 뭐 가전, 이런 가전, 이런 이런 것들. 것들에 대한 뭐
수요는 줄어든 것들도 보였고 그 다음에 재고 같은 경우에는 도매나 소매 보면은 혼조세가 약간 보이고 있죠. 재고가 네. 많다라는 지표가 있거나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지표 혼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냐면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경기가 조금 뭔가 약간 내려간 둔화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조금 해볼 수 있었던 지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지난주에 좀 많이 흔들었던 것들은 제조업 구매 PMI였어요. 네, PMI 지표. 물가가 올랐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물가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요걸 한번 좀 이렇게 봤어요. 네. 지금 연준이 물가를 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봤을 때 타겟으로 삼은 거는 네. 원자재가 아니라 네. 서비스랑 서비스죠. 네. 그리고 고용, 네. 그러니까 임금 네. 이쪽이잖아요. 제조업에서는 고용이나 네. 임금은 어느 정도는 정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폭이 둔화된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부품과 관련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제조업 물가지수가 올라왔던 부분들을 확인했다라는 그건 거고요. 무슨 의미예요? 부품의 가격이 올랐다? 이게 무슨- 뭐 제일 큰 거는 제가 예전에도 여기 나와서 구리값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구리나 이런 금속을 활용해서 어. 자동차든지 이런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네. 것도 있죠. 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 네. 가격들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그 상승폭이 컸던 거고 고용이라든지 제조업 안에서 고용이라든지 임금 상승은 좀 약간 둔화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PMI가 제 기억에 50을 안 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맞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선행 지표로 본다라고 했을 땐 제조업은 약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경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약간 좀 뭔가 눌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고 서비스업은 반대로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지표가 네. 상당히 좋게 나왔고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까 하고 저는 좀 봤더니 고용이 지난달보다 4% 정도 확 늘어난 고용에 대한 수치가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우리가 PMI라는 건 아시겠지만 구매 담당을 하고 그쵸, 있는 네. 그러면 서비스업은 채용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담당 임원들이 이제 답변을 하는 기대치이기 때문에 네. 고용에 대한 니즈는 사실 실제 경기보다 우리 사실 한 발짝 늦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져야 뽑죠. 네. 좋아지기 전에. 좋아진 걸 경험해서 사람이 부족한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안 네. 좋아졌는데 먼저 뽑을 수 네. 없죠. 네. 그래서 안 좋아지면은 고용을 줄이면 되니까 그쵸. 뭐 이런 개념인데 비교 전월보다는 4% 정도 수치가 올라가면서 그 부분이 이제 서비스업 PMI가 좀 높게 나오는데 좀 많은 좀 기여를 했던 것 같고 서비스업 물가 지수가 그 전에가 67 정도였었는데 65 정도로 내려왔어요. 네네. 약간 이제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제가 이걸 궁금해서 네. 작년 1월의 수치를 좀 봤었거든요. 얼마였던가요? 82.3이었어요. 그렇게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기대치니까 네네. 쭉쭉 가다가 70대 나오다가 이제 60대까지 네.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한 바퀴 돌면서 가면 이 기대치 상당히 내려가게 네네. 되는 부분, 즉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럼 반대로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낮아질 수 있다. 왜? 지금은 고금리 환경에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 그쵸.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것도 기준선은 50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작년 1월에 82.3 이 숫자만 봤으면 이거 기준선 100인가? 헷갈릴 수도 네. 있었겠네요. 그 정도로 그럴 수 높았네.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높았구나. 그다음에 그러면 결국에는 매크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리대로 갈 거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번에 나온 이런 지표에 대해서 네. 2월에 워낙 좋게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기준금리 어떻게 할 건데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시장이 좀 놀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투자자들이 2년물 국채금리가 간밤에 5%를 넘어갔지만 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마감 기준으로 보면 소폭 내려갔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의 하락폭이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좀 좀 덜 하더라고요. 적었습니다.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시장은 그거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끝까지 올린다고 하면 5.75 갈 거고 네네. 아니면은 그 다음으로 높은 게 5.5 정도일 텐데 아. 이게 무슨 의미나 차이가 있냐라고 네.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보기에는 아. 그러한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오는 거 하고요. 네. 구인이직 보고서도 중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1월 달의 지표이기 그건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고용 보고서를 참고하는 게 음. 오히려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사실 이거 그 구인이직 보고서는 정치권에서 사용하기 되게 좋은 보고서예요. 네. 1월 달 거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딱 너무 극명하잖아요. 딱 바이든이 나와갖고 이거 봐라 지금 근로자 한 명당 일자리가 지금 1.9개예요. 뭐 이 난립니다라고 얘기하기 참 좋은 내가 지표기 대통령이 때문에 돼서 임금이 좋아졌습니다. 이직도 그쵸, 그쵸. 활발해졌고 1.7까지 내려갔어요라고 얘기하기 네. 좋은 그래서 경제적 영향보다는 약간 네. 정치권에서 사용하기 좋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지표들을 보면은 네. 점점 둔화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GDP 나우를 네. 확인을 했어요. 네, 몇 퍼센트던가요? 2.7까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2.0, 2.3까지 갔다가 이제 2.0으로 내려왔거든요. 경기가 그러면 조금씩은 좀 이제 약간 진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온 거고 그러면 2월 달에 우리가 확인했던 지표들은 2월 FOMC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른 지표가 그렇죠. 나와서 놀랐지만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차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좀 둔화되거나 완화되는 움직임들 속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방향을 다시 좀 찾지 않을까 이거를 고용 보고서와 CPI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지 네. 시장이 상당히 좀 해피하게 갈 것 같고 아.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갖고 일부 좀 이제 자산을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이 고용 보고서에서 일단 시장 컨센이 20만이라고 하니까 사실 20만도 지난번 51만보다는 낮지만 이게 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요? 어느 순간부터 예상치는 20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응한다니까요, 이게. 지표가 계속 높게 나오면 그냥 높은 수준에 맞춰놔, 이게.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또 긍정적인 거니까.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표상으로 보면.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좀 투자의 기회는 좀 어디서 찾고 계세요? 우선은 작년 11월을 잘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3%에서 나와서 채권을 좀 보고 있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렸고 다시금 그러니까 1월 말고 다시 이제 3월 달, 2월 중순 넘어서부터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뭐 10년물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4% 밑으로 내려갔지만 4%를 한번 터치를 했었잖아요. 네네.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10년물 채권들도 다시 한번 다 올라왔고요. 그러면 이런 10년물짜리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작년 겨울에 매입한 투자자분은 현재 채권 수익이 플러스예요. 네네. 플러스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자 소득 빼고 네네네. 자본으로만. 네, 자본으로만 플러스 현재 평가 금액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채권을 다시 한번 약간 좀 트레이딩을 해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를 좀 한번 기다리려고 1월에 채권 세일즈를 안 하고 좀 기다렸다가 이제 채권들을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렇게 그 있는 말은 이제 상황이고. 채권 금리가 특히 10년물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네. 4%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 네. 금리는 좀 내려갈 것 같다는 전망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허. 경기가 전 둔화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아하. 좋습니다. 네. 채권 좋고. 네. 네. 그다음에 주식은 주식대로 강점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경기가 좋은 것 같지만 현재 금리 수준 내지는 또 금리 인상할 거잖아요. 네네. 이 높은 금리 수준을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기업 이익은 상당히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겠죠. 4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를 분석을 해봐도 예전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도 비율이 좀 낮아졌고 네네. 그리고
뭐 EPS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어들었잖아요. 주당 이익도 네네.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면은 더 줄어들 거거든요. 음. 그렇게 됐을 때 채권은 뭐 한정된 걸 가지고 수익을 먹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네. 주식은 기업의 실적이 좋고 매크로 환경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한정 범위를 벗어나는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항상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고금리 환경을 이겨내면서 네. 사실 고금리에서 주식은 장사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단으로 본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매크로가 좋아질 때 올라갈 거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들이 그러면 매크로 환경이 좋아질 때 주가로 다 보상받을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고금리 환경을 이겨내면서 높은 수요가 유도될 수 있는 산업들을 보는 거죠. 고금리가 유도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산업. 그러니까 산업별로 고금리를 이겨내면서 이겨내면서 그 높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 산업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보는 건데 조금 있으면 저희 이제 박연주 이사님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 산업은 전체적인 수요는 디맨드는 감소하고 있지만 네. 이 안에서 내연차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비율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전기차라는 섹터 안에서 놓고 보면 여기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그래도 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러한 분위기에다가 뭐 미국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랑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유럽도 유럽판 IRA를 준비하고 네네.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도 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사로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제도가 같이 이제 맞붙어 주는 거죠. 네네. 정부가 이런 산업들에는 네. 그러면은 수요를 조금 더 자극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한 꼭지를 볼 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뭐 한동안 좀 유행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인공지능 네. 했잖아요. 실제로 이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서 현업에 종사하시고 있는 아는 분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이 회사들은 이제 인공지능을 연결시키는 서비스가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뒤처진다라는 이제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될지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아직 해법은 못 찾았지만.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 싸움이기 때문에 네. 빅테크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 하고요. 거기 하위에서 이것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기술 기업들의 네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꼭지인 거거든요. 기술 서비스 기업 네, 같은 거. 네. 그럼 결국에는 이쪽도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인공지능을 채택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좀 이상한 눈으로 보게끔 그쵸, 되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예컨대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많은 기업들이 챗 GPT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야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해본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은 누구한테 맡길까 생각해 보면 IT 컨설팅 업체 같은 데가 또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엑센추어라든지 이런 기업이 네. 있으면 야 얘네한테 맡겨볼까. 이들이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누군가 하나씩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테니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의 상황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유럽이 작년에 에너지 전환에는 비교적 많은 성공을 했어요. 네네. 탈탄소를 많이 그쵸. 성공했어요. 네. 전쟁 덕분에 네.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로 벗어난 에너지 전환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테슬라 투자자의 날에서 네네. 그 머스크가 얘기한 것 중에 한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저도 한 2015년도부터 에너지와 관련된 책들이나 논문들 이렇게 좀 많이 읽어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서 머스크가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거냐면 실제로 많은 연구 자료나 도서들을 보면요. 필요한 전력을 네. 우리가 필요한 전력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충당시키기 위해서 지어야 되는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에 네네. 들어가는 비용하고 네. 이걸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을 때의 네. 비용 네. 중에 후자가 더 저렴하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바뀌었어요? 예, 이미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는 게 더 저렴하면서 그 양을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아졌어요 이미? 그렇게 갈 거라고 하는 거죠. 갈 거라고. 그리고 네.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네. 이만큼의 발전량을 가져가기 위해서 화석 연료에 부은 돈보다 그렇죠. 예. 이와 동일한 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갔을 때 비용이 네. 더 저렴하다라는 아. 내용을 말했는데 대부분의 이쪽에 계신 학자들이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그쪽으로 모여요. 더 이쪽이 더 저렴하고 음. 효율적이다라는 쪽으로 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비용 낮춰질 거거든요. 네. 특히 태양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10년 전하고 맞아요. 비교해 보시면 맞아요. 예. 싸진 거예요. 네. 아까 저렴해졌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렴해지고 있어요. 네네. 확실히. 네. 굉장히 파괴적으로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거고요. 음. 그럼 이런 부분들도 수요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이제 우리가 항상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 게 메가 트렌드잖아요. 네, 근데 메가 트렌드는 사실 미리 알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돌아서서 보니까 아 이게 메가 트렌드였네. 그러니까 맨날 책은 맨날 나와. 뭐 이게 올해 메가 트렌드는 뭐 하는데 결국 이제 연말에 돌아보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메가 트렌드였다. 그 중간에 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중간쯤 가면 이제 네. 또 오는데 싶은데 또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고 해서 궁금했는데 네.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메가 트렌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와 그리고 인공지능 챗봇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통칭하는 게 훨씬 네, 낫겠네요. 맞습니다. 그거랑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 네. 이건 정말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네, 채권과 이쪽을 함께 보자. 네.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딱 시간 맞춰 끝났네. 네. 너무 딱 맞춰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뭐라도 얘기할까? 뭐 끝내도 되긴 하는데 팀장님 바로 보내드리기 좀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박연주 이사님 이제 박연주 이사님, 좋습니다.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길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